시작하겠습니다. 바이오 헬스에 관해 설명해 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가 소개 일단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저는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고요. 김은기 교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정철진이라고 합니다. 경제평론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투자자문사, 투자 컨설팅, 진 투자 컨설팅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에 장기간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제가 많이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이쪽 바이오 분야에는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상승세라고 보기보다는 그렇죠. 이제 코로나가 딱 되면서 온 국민이 다 백신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럼 백신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도대체 어디가 강자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바이오 산업에 관심이 많아진 거지. 갑자기 바이오 산업이 떴다라고 얘기하면 좀 약간 과장된 얘기 같아요. 사실 중요성이 부각됐다, 그런 정도로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바이오가 한 80km 정도로 가고 있었다면 이번에 코로나19 터지면서 아예 그거를 한 200km 이상으로 맞아요. 네, 땅떨어지로 우리를 그냥 확 민 느낌? 이제 바이오 없으면, 바이오 그렇죠. SK 없으면 안 된다? 그게 촉발한 것이 아마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과연 바이오 헬스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코로나로 이렇게 확 뜬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역사가 깊은데요. 제가 이제 기자 시절 할 때, 2000년대 초반, 막 90년대 후반에도 바이오 하면 진짜 바이오. 우리 뭐 이 생물체, 뭐 재료, 그거 유용해가지고 만드는 물질이 바이오였다가 이게 이제 의미가 점점 확장이 돼서 요즘에 한 2000년대, 2010년대, 15년대까지 썼던 개념은 이런 거 아시죠? 레드 바이오. 이거 들어보셨어요? 네, 화이트 바이오. 이런 거. 그래서 레드 바이오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 보건 자체를 레드 바이오라고 하고, 그린 바이오라고 하면 농업 부분. 왜냐면 농업도 그게 생물체니까 거기서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린 바이오라고 하고, 화이트 바이오는 이거 들어보셨어요? 옥수수로 네, 개조하고 에너지 만든다 해가지고, 맞아요. 이 에너지를 만드는 부분을 이제 화이트 바이오. 그래서 레드 바이오, 그린 바이오, 화이트 바이오 했다가, 요즘은 헬스케어가 이제 덧붙였죠. 그래서 그렇죠. 왜냐면 물질을 생산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물질을 가지고 건강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즘 개념은 그거 세 개, 바이오 플러스 헬스케어. 그래서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라는, 이게 가장 핫한 개념이죠, 요즘에? 그래, 지금 물어보신 게 바이오 헬스가 사실 뭐냐고 그러는데, 바이오는 생명이고 헬스를 번역하면 건강의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술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세 분야, 뭐 의학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산업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건강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는 바로 바이오 의학과 직결된다고 보는 건데, 헬스는 좀 더 넓은 범위죠. 예를 들어서 단순히 약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 뭐 손목이 차는 뭐도 맞아 하고 있으면 막 뭐 측정되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헬스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중에서 가장 핵심에 관련된 건강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바이오 헬스 부분이라고 좀 통틀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만약에 여쭤보시면 그런 의미라면 용어를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바이오 헬스 케어. 그래서 이제 완벽한 이제 개념이 이제 구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헬스 케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특징 같은 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람들이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 하면은 이제 생물, 옛날에 맞아요. 고등학교 때 했었잖아요. 물고 축출하고 뭐 쥐라기 공룡, 쥐라시 파크 나오고. 그리고 저 때 배울 때만 해도 무조건 외우는 거였어요. 세포가 어떻게 생겼고 핵이 어떻고 뭐 개구리 어떻고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재밌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피 한 방울로 이 사람의 몽타주를 그릴 수 있을까, 이런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됐으니까, 단순히 약뿐만이 아니고 뭐 손에 차고 있어도 내 심장 박동이 전달이 돼가지고 뭐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이런까지 확장이 되니까 바이오스는 굉장히 큰 넓은 다 포함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알아보기에는 바이오 벤처 기업도 최소한 자리를 잡으려면 10년 이상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랜 10년 동안 경력이 있어야지만 성장이 가능한지.
그거는 우리 부분에 대해서 좀 경기술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이제 바이오의 트렌드도 바뀌고 있고 네. 저희가 바이오 헬스케어의 산업적 특징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한번 총 정리를 해볼 텐데 핵심은 바이오 산업은 이제 R&D의 미학.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생명을 다루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또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절대 안 그렇죠.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간을 버텨야 되면 뭐가 들죠? 돈이 듭니다. 돈이 들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특징이 기관 고비용의 산업이다. 근데 이 두 개만 있어도 안 되죠.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정말 똑똑한 이 3단계가 지금 과거에서 필요로 했던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인데 맞아요. 그것을 요즘은 좀 긍정적으로 많이 해석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야 그거 10년 20년간 연구에다가 제품 못 나오면 말짱 꽝이야가 또 이게 과거의 트렌드인데 그렇죠. 요즘은 또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R&D 과정도 부가가치가 나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 바이오 책도 투자서도 요즘에 주식 기술적 분석 다시 써야 된다잖아요.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바이오도 바뀌어가지고 이게 기존처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 정말 뛰어난 인재가 있어야 되고 진입 장벽도 높고 했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그 연구 과정도 다 부가가치다. 맞아요. 예, 하고 막대한 자본이 있어가지고 이제 M&A가 또 대트렌드예요. 그러니까 기술 장벽, 뭐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내가 돈이 많다. 사면 됩니다. 옛날은 우리가 저거 따라잡으려면 시간 많이 걸린다, 진입 장벽이 그렇죠. 높다 했는데 요 개념도 이제 좀 깨지게 되는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역시도 과거의 트렌드와 요즘 트렌드가 약간 좀 변형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연구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네. 거기서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거를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단계에서 기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처음에 시작해 끝까지 와서 완전히 주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중간 단계마다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벤처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 내가 보기엔 아이디어만 있고 네. 실력만 있으면 돈은 될 사람들 많으니까 맞아요.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저도 투자 컨설팅 업계에 보면 이게 기가 막히게 액수가 연구 성과에 따라가요. 그러니까 요 정도 연구 10억 태울게. 맞아요. 그런데 요 정도까지 올라왔어? 그럼 갑자기 100억. 그 어떤 인기점을 확 넘잖아요. 그럼 이제 뭐 1000억 단위의 투자가 맞아요. 받게 되는. 그래서 맞아요. 앞서도 말했지만 이 R&D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계속 나오는 걸로 요즘의 트렌드는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바이오 산업이 어떻게 성장하실 것 같은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내가 그거 알면 참 주식에 많이 투자할 것 같은데 전문가 입장에서 못 그렇죠. 봤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 저는 이제 헬스케어. 투자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바이오 쪽도 결국은 바이오 플랫폼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뭐 제약사 뭐 아니면 농업 바이오, 그린 바이오다 하면은 뭐 몬산토 이런 데만 했지 않습니까? 최근은 구글, 애플, 맞아요. 아마존, 뭐, 예. 우리 뭐 삼성도 뭐 들어오고, IBM도 뛰어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하나 봤더니, 이제 옛날의 트렌드는 약 개발하고, 뭐 에너지 개발하고, 뭐 항암제 개발하고 그랬는데, 지금에 들어오는 대자본들은 플랫폼을 하나 딱 장악을 한 다음에, 일로 다 들어와라. 여기서 다 모아라. 그러니까 좀 집약적으로 되는, 그게 이제 온라인에서는 플랫폼, 오프라인에서는 클러스터.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죠? K 바이오 랩허브 이제 정부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 오프들이 다 뭉치는 듯한 그것이 이제 신개념 트렌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잠깐 더 덧붙이자면 제가 스마트 헬스케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헬스케어에도 이제는 이 제약, 의료, 기술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사물 인터넷, 맞죠. ICT 들어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클라우딩 컴퓨터, 그리고 중요한 게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의료만큼 교수님 필요한 데가 그래요? 없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제일 이게 중요하죠. 의료 자체에서 완전한 스마트 지금의 새로운 버전이 나오게 되는 이것이 이제 바이오의 미래가 아닐까. 역시 경제를 전공하신 분이 딱 보면 이제 돈이 어떻게 흐르나를 딱 보여주겠는데 돈이 사실 기술이죠. 매니저님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금방 가면 돼요? 아니요, 저는 아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만났다. 그게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게 바이오 헬스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사실은요. 맞습니다. 네, 온라인 오프라인 만나는 게. 그러다 병원 급하다. 그러면은 갑자기 지도가 뜨죠.
그 길 찾아가게 되는 이게 또 사물 인터넷 그 집 찾아서 가는 건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한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바이오도 완전히 미래 쪽으로 바뀝니다.